벌거스름하게 나와. 정수기 물을 이렇게 받아 먹어 지금. 아니 아직도 비린내 난다는 사람 많아요. 아직까지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힘든 상황이 계속 되니까 제일 불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천 서구에 불어닥친 붉은 수돗물 사태. 우리의 생활 중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물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서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한참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고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전히 우려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심각성과 그 대책 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공촌 정수장에서였는데요. 인천으로 보내지는 풍납 취수장과 성산 가압장이 점검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면서 공촌 정수장에서 인천 서구로 수돗물이 보내졌습니다. 이때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낙후된 수도관 안에 있던 녹과 이물질 등이 수돗물과 함께 나가게 된 것인데요. 사태 파악이 늦은 인천시의 부실한 대처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의 한 가정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물의 상태가 더욱 궁금해졌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주민분은 할 말이 많은 듯 사뭇 진지해 보였습니다. 이 붉은 물 사태가 네. 지금 꽤 됐잖아요. 거의 네. 2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제가 저에게 실감은 느끼지 못하고 거의 뭐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의 느낌으로는. 네. 이제 어제 간 거거든요. 어제 갈고 한두 번 정도 이제 밥 해먹고 설거지 살짝 하고 한 상태인데도 이게 계속 거의 이래요. 저렇게 갈색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가루 같은 것도 많이 묻어 나오거든요. 네. 보이시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네요. 많이 묻어 나와요. 나아지지 않는 수질과 함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55개의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이 이루어져 아이들도 수돗물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물을 못 먹어서 불편해요. 물 먹는 데가 있는데 그걸 못 먹겠어요.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만약 인천시가 사태 초반에 대처를 잘했다면 지금과 사정이 같았을까요? 지금도 사 먹고 있어요. 아직 음료로 활용 안 하고 밥, 국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생수로 하고요. 빨리 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안심할 수 있게 발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붉은 수돗물 문제는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했는데요. 피부 질환은 물론 소화기와 위장 계통까지. 그래서 피해 주민들은 관계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천정수장에서 일시적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가로 그냥 공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서 그 직무를 유기했다 해서 직무유기죄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조치 없이 수용가로 공급한 과실로 인해서 그 수백 명의 주민들에게 피부 질환 또는 위장 질환 등의 상해를 입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쯤인 7월 5일 환경부는 대대적으로 인천 서구 지역의 수질이 붉은 수돗물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물질은 물론 발암물질까지 나왔다는 또 다른 보도에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전국 상수도관 길이만 해도 21만 킬로미터.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수도관이 대부분이라 그야말로 전국이 시한폭탄이 셈입니다. 얼마 전 서울 물레동과 양평동에서도 붉은 수돗물 민원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환경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원인 조사 결과 백서를 7월 중에는 발간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태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결국 8월 1일부로 환경부는 사태를 매듭지으며 수돗물 안심 지원단만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나 인천시에서는 정상이다, 안정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이 이런데 어떻게 정상이냐 이러면서 주민들은 불신하고 있는 거고 그걸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 사태 전 단계의 상황까지 회복하는 게 그렇다면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토대로 탁상 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법안의 필요성을 이학재 의원이 제시했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빨리 매뉴얼의 점검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배수 관로가 노후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 그리고 배수 관로를 일정 시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것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법은 어떤 페널티가 좀 부족해가지고 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에서 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좀 넣어서 좀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간망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간망 속에는 입자성 물질이 많이 침착이 됩니다. 유속이 낮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유속이 빨라지면은 이런 입자성 물질이 갑자기 밖으로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특히 수질이 낮은 간망을 대상으로 어떤 플러싱을 강제적으로 하게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은 간망 수질 향상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은 이미 노후관을 대상으로 매년 관을 세척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는 1년에 한 번, 일본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 각날에 맞게 매뉴얼이 규칙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규칙화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혼돈의 붉은 수돗물 사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환경부의 수도 정비 계획과 청소 계획을 포함한 입법을 제안합니다. 하루빨리 붉은 수돗물 사태가 해결되고 또 제대로 된 매뉴얼이 갖춰져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믿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국민 입법 제안은 계속됩니다.